444번. 당장은 뭐 새로 배우는 건 없어. 그냥 표현만 살짝 바뀐 거거든. 자, 문제 볼게. 3차 함수가 있었는데 요 3차 함수 바깥에 2,0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야. 근데 그 접선이 딱 한 개밖에 없대.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생각하면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냐. 그지? A를 모르는데. 그지? 그럼 쉬운 예를 들어줄게.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 접선을 하나밖에 못 그는데 그럼 니네가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세 개인지 두 개인지 뭔 수로 알아? 그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잘 봐. 요걸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자고. 자, 여기에서 미분을 했어? 그럼 이거 미분 왜 한 거야? 얘가 뭐니까?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지?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했었어?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요 접점의 좌표를 임의로 찍었지. 그래서 그 임의로 찍은 좌표랑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접선의 방정식이 얘도 지나니까 얘를 대입해서 t값을 구했지. 맞지? 그때 그 t를 구할 때 있잖아. 그 t가 두 개면 접선이 두 개인 거잖아. 그 t가 하나면 접선이 하나인 거지. t가 세 개면 접선이 세 개인 거고. 맞아?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자, 요것대로 그대로 갈게. 자, 얘 위에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얘일 거고 그때 얘 위에 한 점 임의로 t라고 찍을게. 그럼 t의 좌표는 t, t 세제곱 플러스 3at 마이너스 2일 거고 기울기는 3t 제곱 플러스 3a일 거야. 맞지?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얘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걔는 y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at 플러스 2는 3t 제곱 플러스 3a의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됐지? 여기까지. 근데 걔가 어디 지난대? 2,0을 지난대. 대입하겠지? 0 넣으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at 플러스 2는 여기다 2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6t 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3at가 될 거고 정리해주면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6t 제곱에 3at 지워질 거고 그러면 상수항만 남네? 플러스 2에 마이너스 6a는 0 이렇게 남겠지. 됐니? 됐지 얘들아? 그럼 여기 우리 원래 접선의 방정식 풀 때는 이거의 답을 찾아서 t값 찾아서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였잖아. 맞아? 맞니? 앞에서 배웠던 게? 근데 여기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t의 값이 그 t가 뭔데? 접점의 x좌표잖아. 그지? 그 접점의 x좌표가 몇 개 나와야 돼? 문제 조건에 맞자면 한 개. 왜? 접선이 하나밖에 없댔으니까.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똑같은 컨디션에서 접선이 두 개 나온대. 그럼 이 식의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나와야 돼. 접선이 세 개 그릴 수 있대. 그럼 뭐야? 이 식의 근이 세 개 떠야 돼. 이 얘기지. 맞아? 그럼 이 문제에서는 근이 하나, 즉 접선이 하나랬으니까 얘의 실근이 하나야 돼. 그럼 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문제지. 어떻게 푼다? 문자가 들어있는 상수항만을 넘기고 얘 그래프를 그려서 얘와의 교점이 한 개다 라고 푸는 거지. 오케이?
해서 얘 그래프 그려주면 0이랑 2만 조사하면 되겠네? 0 넣으면 2고 2 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오네. 해서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 점좌표는 0,2고요. 요 점좌표는 2, 마이너스 6인 상황. 그 상황에서 GT 6A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딱 한 개 떠야 돼. 그지? 그럼 교점이 한 개 뜨려면 기준이 어디였어? 접할 때였지. 이 접할 때를 가지고 봤을 때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위, 여기 아래에 그려줘야 돼. 맞지? 그러니까 결론. 여기 위에서는 6A잖아. 6A. 6A가 2보다 커야 돼. 이쪽에서는 6A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A의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다랑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자연수 A의 최소값이니까 여기에서 자연수 A 중에 제일 작은 수는 1이겠다. A가 자연수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조금 귀찮지? 근데 이게 다야. 자, 너 이거 하나 연습하고 너 바로 넘어가자. 446번 해봅시다. 이번엔 접선이 3개래. 지금 식 자체가 틀렸는데? 이게 한 점이지. 맞아? 기울기 이거 아니야? 그럼 이걸로 접선의 방정식 세우면 이런 데서 사칙연산 실수나면 서로 힘들어. 이게 접선의 방정식 아니야? 근데 얘가 2,K를 지난대.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이거 이항하면 2t 세제곱을 시작해. 이거 사칙연산 실수잖아. 이렇게 나와야 돼. 됐어? 그럼 2D는 할 수 있겠어? 넘어간다? 자, 넘겨서 자,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부등식인데 부등식은 방정식과 다르게 한 개도 없다. 똑같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데 답이 딱 몇이다가 아니라 범위로 뜨겠지 뭐. 자, 그래서 예시로 447번 하나 해봅시다. 자, 이게 뭐 별거 아니니까 후딱 하고 넘어가자. 자, 지금 바로 갈게. 편의상 fx를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16x라고 두고 a만 넘겨서 gx를 마이너스 a라고 한다면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잖아? 누가 커? 얘가 크거나 같다지. 그지? 얘는 이름만 갖다 붙인 거고 a 여기 있던 a 넘긴 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얘 그래프보다 무조건 낮아야 돼. 이 상황이지. 부등식이니까. 맞니? 자, 그러면 그리면 되지. 그리자.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자, 얘들아 이제 미분 끝나가니까 요 정도는 식 보고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 요거 프라임의 그래프 그려볼게. 이거 1은 마이너스 1일 때 통과하고 2일 때 접해야 돼. 3차 함수가. 개형은 똑같은데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감소, 증가, 살짝 꺾였다가 다시 증가지. 그러니까 자, 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어차피 얘네들의 기준값이 나올 테니까 그럼 얘들아 요거는 굳이 안 그려도 되지. 어차피 증가하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그지? 얘는 그 값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굳이 2의 함수값은 구하지 말고 마이너스 1의 함수값만 구하자. 편의상. 그지? 그래도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을 구해주면 마이너스 11 나오네. 즉, 저 4차 함수의 그래프는 W 모양이지. W 모양에서 출발하는데 증감 따져야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꺾이는 듯 하자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인 거지. 그리고 여기가 2인 거지 뭐. 됐지? 자, fx의 그래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지 얘들아. 얘가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려면 얘가 이 그래프의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게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방정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래서 정답 a는 11보다 크거나 같다. a의 최소값 정답 11 이렇게 되겠네. 간단하지?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 어려운 거 없어. 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만 해보고 넘어갑시다. 449번. 자, fx랑 gx가 있는데 얘는 아까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뭐야? 아까는 전 범위가 다 누가 누구보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였다면 얘는 x가 2인 구간에서만 저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자, 문제상에서는 fx, gx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상 해온 경험상 이렇게 바꿔서 문제선 fx, gx가 정해져 있지만 우리 맘대로 이렇게 바꿔서 하자. 얘랑 얘로. 괜찮지? 그냥 이해한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그렇게 해서 지금 요게 성립해야 된대. 언제?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만. 문제 이렇게 바꿀게. 됐지?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자. 아까랑 비슷해. 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 범위에서만 그리면 되지. 어차피 이만큼에서만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의 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보다 얘가 더 낮게 그려지면 되겠다. 끝. (0이) 극대, (2가) 극소인데 (0은) 볼 것도 없지. 왜?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딱 2일 때만 먼저 보자. 그러면 x가 2일 때 함수값 찾아주면 마이너스 4네. 즉, 제 그래프는 풀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겠지.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때문에 그래프는 이만큼만 그려질 거야. 그지? 2보다 큰 범위만. 자, 이때 저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이 노란 선보다 얘가 더 낮게 그려질까지? 그럼 뭐 여기 있으면 다 되겠지. 근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여기를 지날 때까지. 왜? 노란 선에 얘 안 들어가니까. 노란 선에 얘가 안 들어가니까 이 빨간 선이 여기를 지나도, 즉 여기 2, 마이너스 4를 지나도 요 범위에서는 작은 거 맞잖아. 맞지? 이 x가 2일 때 똑같은 거잖아. 근데 x가 2일 때 똑같으면 뭐해? x가 2보다 클 때만 볼 건데. 이해됐지?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올라갈 수 있는 최선은 마이너스 4일 때까지. 그래서 결론, 얘 빨간 선의 y값인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여기에 있거나 이보다 낮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지? 얘들아? 등호가 붙는다는 거. 해서 a의 범위는 4 이상이 되겠다.
해서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정답 5번. 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455번. 이거 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자. 이거 뭐 방정식에서 했던 거 계속 똑같은 거라. 오케이. 자, 다들 잘했다. 455번 정답 5번. 잘했고, 자, 넘겨보면 이제 마지막, 진짜 찐막, 미분의 마지막이 이제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거든? 자, 일단 기본 배경 지식 좀 채우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야. 자, 봅시다. 일단 속도와 속력의 차이에 대해서 일단 봐야지. 자, 예를 들어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원점인데 오른쪽으로 가는 게 정방향이라고 친다면 어떤 애가 1시간 동안 0에서 출발해서 10까지 갔어. 1시간, 2시간 동안. 그럼 얘의 속력은 5km, 뭐 10km라고 할게. 얘의 속력은 5km/h라고 부르지, 맞니? 이 정도 과학은 알지? 자, 그러면 얘가 이번엔 거꾸로 뒤로 가서 마이너스 10km에 해당되는 지점으로 갔어. 2시간 걸려서. 그러면 자, 첫 번째 경우에서는 속력이 몇이니? 라고 한다면 5요 라고 할 거고, 단위를 생략할게. 속도가 몇이니? 라고 해도 답은 5요 라고 한단 말이야. 하지만 요 경우 거꾸로 갔어. 그때 속력은 몇이니? 라고 한다면 5요 라고 하는 거고, 속도는 몇이니?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5요 라고 해야 돼. 즉 속력은 속도에 절대값 붙인 거고, 속력은 진짜 말 그대로 얼만큼 빠르냐만 보면 돼. 그것만 관심 있어. 속력은 부호 없다고. 다음 속도가 문제인데, 속도가 우리가 앞으로 주로 쓸 거거든. 속도는 뭐냐면 얘는 빠르기만 보는 거라면, 속도는 빠르기도 보는 건 맞는데 거기에 방향까지 붙어. 즉 차이 보여? 얘는 양의 방향으로 속력이 5이내고 얘는 음의 방향으로 속도가 5라는 얘기야. 속력이 똑같은 빠르기지. 똑같은 빠르기는 맞는데 속도의 부호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방향이라고. 어느 쪽으로 가는지.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애의 속도가 11에, 그 말은 얘 정방향으로 가는구나 를 알 수 있는 거고, 어떤 애의 속도가 마이너스 3이래 라고 한다면 얘는 음의 방향 거꾸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만약에 속력이 있는데 어떤 애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속력을 비교했더니 얘는 10이고 얘는 뭐 8이야. 그럼 누가 빠른 거야? 얘가 빠른 거야. 당연한 얘기지. 다음 속도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15야. 누가 빠른 거야? 얘가 빠른 거야. 마이너스는 속도에서 마이너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야, 이거 누가 숫자로 보면 누가 얘가 크지. 하지만 속도에서 마이너스는 뭐야? 방향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역방향으로 10의 속력으로 간 거고, 얘는 역방향으로 15의 속력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더 빨라. 무슨 말인지 이래서?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존재하는 속력의 값이다. 어렵게 얘기하면. 즉 속도에서 부호는 방향을 나타낸다. 빠르기는 그 뒤에 오는 숫자만 읽어주면 된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속도의 부호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알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들아, 속도가 0이면 뭐야? 멈춘 거지. 속력이 0이어도 멈춘 거고, 그지? 뭐 이런 건 당연히 알 거고. 자, 다음. 그러면 갑자기 미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나오냐? 이거는 우리가 미분 맨 처음에 배웠을 때로 돌아가 보자.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웠어. 이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바로는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이걸 다른 말로 해보자면 이런 거야. 봐봐 얘들아, 만약에 너희한테 내가 야 이거 기울기 몇이야? 라고 했을 때 3이요라고 대답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지? 그럼 이 기울기 3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거야. X가 1 증가할 때 Y는 3 증가한다 라는 의미거든. 맞잖아, 그지? 그지? 이게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탄젠트고, 그지? 맞잖아 얘들아? 자, 그래서 이 평균 변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야. 단위 X당 Y의 변화의 양이야. 오케이? 단위 X1당 Y 얼만큼 변하니?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X가 2면 Y는 6이겠지.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얘를 미분을 하잖니. 미분을 해서 순간 변화율로 바꾸잖아. 그럼 순간 변화율은 뭐야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운 용어로 하자면 얘는 2점이 필요했었지. 2점을 가지고 X 증가량 Y 증가량 따졌다면 그 2점을 한 점 화시키는 거지. 극한으로 갖다 붙여서. 그지?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얘의 미분값, 얘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뜨는 거잖아. 맞지? 이게 우리 개념이었잖아? 그래서 순간 변화율은 얘를 미분함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서의 딱 변화율이 몇인지가 볼 수 있는 거지. 2점이 아니라 한 점으로. 오케이? 됐어? 이 개념이랐단 말이야? 그 개념이, 우리가 배웠던 이 개념이 얘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더라. 써볼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야. 자, 속도를 해볼게. 니네 아까 답했잖아. 2시간 걸려서 10km 갔대. 얘 속력 몇이야? 5잖아. 이거를 이제 너희가 중학교 때는 거리라고 하지, 그지? 거리라고 하지만 위치라고 하는 게 더 좋거든? 이게 속도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니네 답 잘하잖아. 2시간 동안 10km 갔대. 속력 몇이야? 5요. 왜? 2시간 걸려서 10km 갔다는 건 평균적으로 1시간당 5km 갔다는 얘기니까. 단위 시간당 1시간당 얼마큼 갔어? 5km요. 그러니까 속도가 5지. 됐어? 똑같은 거 아니야? X가 1 변할 때 Y 얼마큼 변하니? 랑. 1시간 지났을 때 얘 위치 얼마큼 변했니?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구조가. 그럼 얘도 미분하면 뭔가 나오겠네? 됐지? 이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뭐가 돼 있어? 얘가 1시간 동안 걸어가고 있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얘가 2시간 동안 10km 갔대. 그때 출발한 지 50분 지났을 때 얘 그때 그 순간에 속력이 알고 싶은 거야. 그 순간에. 그래, 시작하고 나서 2시간까지 총 평균적으로 속력이 5라는 건 알겠어. 근데 얘가 이렇게 2시간 동안 걸어갈 거 아니니? 너희한테 이렇게 해야지. 걸어갈 때 딱 그 순간, 만약에 얘가 뭐 10시에 출발했어. 1시에 한 12시에 도착할 거야. 근데 얘 그러면 10시 50분의 속도가 알고 싶은 거야. 그 순간에. 그럼 그게 뭐 한 거야? 미분한 거라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얘들아? 그래서 미분을 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순간에 속도가 나오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 개념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얘들아, 우리 미분할 때 fx가 있어서 걔를 미분하잖아. 그럼 뭐 나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었지. 미분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기도 하고, 맞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 그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순간변화율이었지.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변화율 똑같은 말이었잖아.
똑같겠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위치에 대한 식이 있었어. 즉, 뭐 예를 들어 위치의 인 x가 시간은 t로 이미 주로 두거든? 이 x가 시간에 따른 위치의 식이 뭐 이따위로 나왔대. 예를 들어. 그럼 얘들아, 지금 저게 뭔 소리냐면 x가 위치야, t가 시간이야. 그러면 t가 1일 때, 뭐 이게 1초일 때도 있고 1분일 때도 있고 1시간일 때도 있겠지. 여튼 간에 t에다 1 넣으면 얘 위치 325 라고 있는 거지. t가 2면 얘 위치는 몇인 거야? 625, 825 라고 하겠지. 됐어? 이게 위치에 대한 식이라면 걔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에 대한 식이 나온다. 이 얘기야. 이 구조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순간에 그 속도가 나온다고, 미분하면. 그래프가 있어서 걔를 미분해서, 그러면 그 점에서의 그 미분한 식에다가 x에다 몇을 딱 집어넣으면 그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그 순간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잖니? 맞아? 맞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해왔잖아? 그것처럼 위치에 대한 식이 있었을 때 그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해서 거기다가 t 자리에 몇을 딱 집어넣어. 그럼 그 t일 때의 순간적인 속도가 나온다고. 이 관계니까 똑같은 관계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예로 들자면 얘를 미분하면 x'은 2t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얘한테 1 넣어서, 그럼 t가 1 넣어서, 그럼 몇 나와? 4 나오지. 그럼 이거 이 상황에서 해석이 뭐야? 얘는 t가 1일 때, 뭐 1초라고 할게. 1초일 때 그 순간, 1초인 그 순간에 속도는 4다라고 있는 거지. 우린 지금 알고 싶은 게 평균적인 속도. 2시간 걸려서 10km 갔대. 그럼 속력은 몇이야? 5요. 이게 궁금한 게 아니야. 그 평균적인 거는 이미 중학교 때 끝난 거고, 그 순간 걸어가고 있는 그 도중, 그 순간 걸어가고 있는데 멈춰! 한 다음에 이때의 속도, 이게 알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따지자면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 점에서의 기울기. 마찬가지 그 순간의 속도. 얘가 딱 뛰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서 멈춰! 한 다음에 이때 속도. 오케이? 그게 우리가 하던 대로 똑같이 간다. 이해됐니? 뭔 상황이지? 내용은 이건데 문제 되게 쉬워. 이해되면. 자, 근데 이거랑 똑같은 관계가 하나 더 있지. 가속도.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이지. 이 정도는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야.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뭐라고 해석해? 느려진다. 가속도가 플러스면 빨라진다. 이 정도는 알잖아. 그치? 속도의 변화율. 그러면 얘는 미분을 해서 뭐 하겠어? 그 순간의 가속도가 나오겠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순간적인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오는 거고, 그 속도에 대한 식을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순간적인 그 순간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나온다. 이게 결론이야. 이해됐을까? 이게 다야. 내용상으로는 이게 다야.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건 뭐겠어? 문제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는 건지만 안 헷갈리면 돼. 오케이? 문제 보면 이제 느낄 거야. 내가 지금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자, 문제로 보자. 어렵지 않아, 얘들아. 자, 문제 보면 이제 가 볼 거거든? 461번 볼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당연한 얘기도 쭉 써 있는 거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알려준 게 위치에 대한 식, 위치가 X인데 그 위치에 대한 식이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래.
즉 여기 이 식에다 t에다 1 넣으면 뭐야? 1 지금 뭐 초라고 하자. 1초일 때 위치가 나오는 거고 t에다 2 집어넣으면 2초일 때 위치가 나오는 거고 10 넣으면 10초일 때 위치가 나오는 거지.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본지 보자. 점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물어봤어. 자, 그러면 아까 방금 내가 뭐라고 해서 문제에서 뭔 상황을 줬고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의 순간적인 속도를 물어봤지. 그러면 일단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미분해야겠다라는 건 요거 이해했으면 미분해야겠다라는 건 생각이 들 거야. 근데 그 전에 처리할 게 있지. 뭐야?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가 언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난다는 말은 뭐야? 위치가 0이라는 소리지. 위치가 0이라는 게 원점을 지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위치가 0일 때가 언젠지를 먼저 찾아야지. 그래서 요거 풀어줘야지. 3차 방정식. 얘는 t가 0일 때 원점이고 t가 1일 때도 원점이고 t가 2일 때도 원점이네요. 됐지? 근데 문제에서 뭐래?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지.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는 언제야? t가 2일 때지.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 t가 2일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뀌지. 됐어? 그러면 이제는 미분해야지. 그래서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해서 속도에 대한 식으로 바꾼 뒤에 얘한테 2를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2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정답 2라고 써주면 되겠다. 됐지 얘들아? 괜찮아? 자, 정리되고 괜찮으면 462번 해봅시다. 문제에서 뭘 줬고 어떤 상황에서 뭘 물어봤는지만 포커스를 맞춰봐. 위치 미분하면 속도에 대한 식 나오고 속도에 대한 식 미분하면 가속도에 대한 식 나오는 거 누구나 알아. 여기에서 포커스는 그래서 문제에서 무슨 상황을 줬는지, 그래서 언제 뭘 구하라고 하는지 요것만 국어적인 능력으로 해석만 하면 돼. 자, 다음 조금만 더 하고 시작. 467번 볼게. 여기는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자. 이해되면 되게 쉬워. 자, 467번. 원점을 동시에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는데 위치에 대한 식을 줬네. 자, 첫 번째 점의 위치에 대한 식은 t세제곱 마이너스 2t래고 두 번째 점의 위치는 2t제곱 플러스 6t래. 자, 오케이, 됐고. 이제 문제 조건을 보자. 출발한 후, 두 점이 출발한 후 다시 만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글 해석을 해야지. 둘이 다시 만날 때가 언젠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언제 다시 만난다라는 말은 뭐야? 다시 만난다. 전화. 다시 만난다. 그치, 위치가 같다지. 다시 만난다. 위치가 같다.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얘들아? 이 해석만 잘하면 된다고. 다시 만난다. 위치가 같다. 그래서 요거 풀어야지. 해서 위치가 같을 때 t의 값은 0이랑 4랑 마이너스 2지. 자,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음수인 t의 값은 아무짝에 쓸데없지. 뭐야, 과거잖아 이건. t가 음수일 리가 없잖아. 갖다 버리고 t가 0이 되는 뭐야, 시작할 때니까 입이 또 붙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출발 후에 만날 때는 t가 4일 때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t가 4일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미분하자. 첫 번째 거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2고 두 번째 거 미분하면 4t 플러스 6이고 얘네 둘 다 4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4 집어넣으면 얘는 48, 46이 될 거고 그 다음 얘는 4 집어넣으면 22가 되겠네. 그 두 속력을 빼래. 정답 24. 왜 자꾸 속력이라냐? 속도. 괜찮지? 자, 정리되는 사람은 그 옆에 468번 해봅시다. 위치가 언제 같아지는 걸 찾아야지. 위치가 언제 같아지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때의 가속도를 구하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돼서 곤란하다면 이거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기 좀 빡센 수야. 내림차순 정리해보면 보이지 않나? 앞에 2개 묶고 뒤에 2개 묶으면 공통인수 보이는 거? 그게 훨씬 빨라. 이게 조립제법으로 하면 6이어야 되거든? 6 찾기 힘들지.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이계도 함수 있잖아. 미분 2번 하는 거. fx를 미분하면 우리는 이렇게 점 하나 찍어서 f'x라고 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점 2개 찍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게 미분 2번 한 거야. 이거는 나중에 더 많이 볼 거고 지금은 그냥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면 돼. 뭐 대단히 여기에서 뽑아낼 거는 당장은 없어. 나중에는 중요하지만. 자, 그래서 68번은 결론은 t가 6일 때 얘네들의 위치가 같아진다라는 거 체크했고 그래서 첫 번째 거 2번 미분하면 식이 2만 남으니까 얘는 뭐 그냥 끝난 거지. 두 번째 거 미분 2번 하면 얘가 마이너스 6t 플러스 14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2로 끝났고 얘는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 나오지. 해서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정답은 24가 되겠다. 그리고 얘들아 나중에 이런 거 말로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지금 가속도를 구해봤더니 2이잖아. 이거 뭐라고 읽어? 가속도가 2인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지. 과학에서. 그치? 기억나지? 등가속도. 만약에 속도를 구했더니 이번에는 얘가 뭐 3 이렇게 나서 그럼 이건 뭐라고 불러? 등속도 운동이라고 부르지. 기억나지 얘들아? 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속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가속도. 그지? 이런 거는 그냥 나왔을 때 한번 읽어주면 될 것 같고. 자, 한 개만 더 하고 시작. 자, 470번 볼게.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위치에 대한 식 x가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7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에 뭐 그렇다 치자. 자, 이때 문제. 점피가 얘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엄청 잘 나오는 표현, 운동 방향을 바꾼다. 얘가 뭘 의미하냐? 라는 건데 이미 배웠어 얘들아. 아까 내가 말했지. 속도에서 속도의 부호가 양수라는 건 정방향이라는 얘기였고 속도의 부호가 음수라는 건 음의 방향, 거꾸로 가는 거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뭐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정방향, 역방향. 그지?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으로는 풀에서 마로 바뀌건 마에서 풀로 바뀌건 언제 해야 돼? 프라임이 0 돼야지. 즉 이거랑 거의 유사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뭐야? 이거겠지. 왜? 이거 미분한 게 속도에 대한 식이잖아. 얘 미분한 게 속도에 대한 식이잖아. 그래서 우리 맨날 fx가 있으면 f'x 만들어서
얘가 0이 되는 x값 찾아가지고 프라임의 그래프 그려가지고 여기가 극대 여기가 극소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야? 얘가 위치라면 얘가 속도지.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0 되는 x값 찾아서. 그럼 이때가 뭐야? 정방향으로 가다가 역방향으로 갈 때고, 이때가 뭐야? 역방향으로 가다가 정방향으로 갈 때지.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은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앞에서 극값 구하듯이 뭐 찾으면 돼? 얘를 미분한 값이 0이 될 때의 t값 찾으면 되지.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뀔 때지. 이해됐을까? 앞에 내용이 튼튼하면 얘들아 이거 별거 없어. 진짜 쉬워. 자, 그래서 해석하는 법 찾았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즉 속도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미분해야지. 마이너스 있는 거야? 아, 있구나. 이렇게 되고, 이거 인수분해해주면 2t-1이랑 마이너스 t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가 0 되는 t의 값은 2분의 1이랑 3이지. 그럼 우리가 아는 바로 하자면 이 상황인 거잖아. 위로 블록이지. 됐지? 즉 얘는 저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해서 찾아보니까 얘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 거야? 0이 여기 있겠지? 0에서 2분의 1까지는 역방향으로 가다가 거꾸로 가다가 2분의 1에서 3까지는 다시 뒤돌아서 정방향으로 가다가 3 이후로는 다시 뒤돌아서 역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됐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언제야? t가 2분의 1일 때랑 3일 때라는 거고, 지금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두 번째로 운동을 바꿀 때, 즉 언제? t가 3일 때. t가 3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가속도 구해야 되니까 미분 한 번 더 하겠지? 여기다가 3 넣으면 답이겠지. 그래서 3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됐을까? 재밌지? 자, 한 문제 하고 싶시다. 473번. 473번.